오늘은 프로젝트 W 현장의 주택입니다. 디자인 컨셉부터 잡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늦게 촬영하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맨날 혼자서 놀리고 끄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친구가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내일 출장을 또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바로 촬영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뭐 어차피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 영상 보면은 막 꾸미고 하는 영상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그 컨셉 진짜 잘 잡은 것 같아. 클래스 101을 촬영할 때는 한번 촬영하려면 일이 너무 많았어요.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플랫폼 자체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에 턱 이리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이 집중이 안 된다고 머리를 스프레이를 탁 뿌리려 하거든요. 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탁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를 일본어로 쓰면 안 되지. 엄청 실이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게 스프레이를. 촬영을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머리를 감아요. 이게 샴푸가 안 들어. 샴푸가 두세 번 감아야 이 샴푸기가 풀리고, 대충 감으면 이게 스프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거 알죠? 남자들은 100% 다 아실 겁니다. 남자들은 다 알아요. 여자는 스프레이 잘 안 뿌리잖아. 여자는 보니까 뭐 머리 안 감고 헤어 뭐 있잖아. 머리 냄새 안 나는 거 칙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여자들이 하면 안 되나? 네, 여자는 뿌리면 돼요. 아니, 여자는 머리 냄새 안 나려고 칙 해가지고 머리 냄새 안 나게끔 헤어 뭐 향기인가? 헤어 퍼퓸인가? 너무 맛있죠. 그렇지. 그래, 나는 안 하니까. 아무쪼록, 아무쪼록. 일단 뭐 급하면 아무쪼록부터 나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떡이지더라. 근데 유튜브는 돈을 안 내서 대충 추리하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영상 딱 보시면 전부 다 이 옷일 거예요. 겨울에는 전부 목티고 여름엔 전부 다 흰색 셔츠고 그래요. 제 스타일상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일을 또 해요. 그럼 여기 시커멓게 또 다 묻고, 드라이 맡겼는데 안 되고 또 좀 잘 칠칠 흘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먹다가 또 툭 튀고. 근데 이 튄 걸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튄 대로 그리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옆에서 이제 추접다고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 굉장히 잘 하루에 2번 씻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운동 끝나고 사우나하고, 하루에 2번 씻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깨끗한 놈이긴 해요. 대신 불편한 게 싫다. 지저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양말 보이죠? 이 양말 집에 60개 있습니다. 빨래를 안 해도 2달 동안 쓸 수 있어요. 물론 빨래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양말을, 똑같은 양말을 맨날 신죠. 너무 이게 집착하나? 이게 옷 얘기하다가 뭐 많이 얘기하네. 오늘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다. 결론은 왜? 편안하게 내 하던 거에서 꾸미지 않고 그대로 바로 촬영. 이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마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제 촬영하는 거.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T 현장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어제 토요일 날 전화 왔습니다. 구중 들었어요. 구중 들었습니다. 왜 그걸 뺐냐고. 왜 그거를 빼가지고 내가 돈 작게 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고. 아니다, 박 대표 내 줄게 그 돈. 말만 해라. 바로 줄 테니까 얘기만 해라. 괜찮다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고 우리가 만회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막 그 마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아니다, 난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난 네 계좌번호 아니까 내가 주면 끝나는 거 아이가. 나 이제 금액도 파악했다. 근데 그게 맞네. 내 줄게. 근데 얘기하시는데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죠.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안 주셔도 되고, 물론 돈이니까 받으면 좋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안 주셔도 됩니다. 딱 잘라서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영상 송출이 된 거는 이런 실수도 한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가담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럼 그 가담된 사람 뜨끔할 거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 말인 거고,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W 현장인데 공사는 이미 진행됐어요. 한 50% 이상 진행된 현장인데 디자인 컨셉부터 잡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클라이언트랑 만난 지가 어느덧 꽤 오래됐네요. 원래 펜션을 하려고 풀빌라 약간 스테이 개념의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짰었는데 돌연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난 주택을 안 쳐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또 프로젝트 U 현장인데 그 현장도 주차 대수나 클라이언트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80도 바뀌었어요, 계획이. 간혹 클라이언트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고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미안함 때문에 변경 요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바꿉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무조건 다 바꿔드립니다. 딱딱 찍어낸 아파트나 만들어진 건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클라이언트 또는 소비자의 어떤 몸에 딱 맞는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에 딱 맞는 건축을 해야만 그 건물에 정이 갑니다. 우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원시원했어요. 하실 말씀 딱 하고 필요한 거 딱 얘기하고 저희가 요청한 거 딱 주고 칼입니다. 이렇게 팍팍팍 하시는 게 시공사와 건축주와의 관계가 갑과 을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컨텐츠 영상 찍을 때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왕대접하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상대가 나 스스로 왕이니까 나 왕대접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도 없고 제 사상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작용도 많이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기존에 있던 모든 현장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들께서 왕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나한테 이런 대접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전부 다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에서는 츤데레로 소문이 나 있는데 툭툭 던지는 말이 조금 따갑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또 해줄 건 또 다 해주세요. 그런 분이면 그런 분일수록 우리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왜냐면 사람 대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봐주고 안 해줘도 되지만 그냥 한 번 더 해주고 막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관리자로서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현장에 답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감정을 디자인팀이나 설계팀도 느낄 거고 우리 소장들도 느낄 겁니다. 그럼 우리 소장이 그냥 해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오늘은 프로젝트 W 현장의 주택입니다. 주택 한 개 있고 주택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창고 하나만 더 만들자 그냥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계약을 한 거예요. 또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디자인 컨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출발! 거리뷰 한번 볼게요. 짜라란! 아이고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동해 굉장히 좋죠. 여기 철거하고 있을 때네. 로드뷰가 우리가 철거를 했거든요.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을 보시면 코너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여기서 이제 간단 말이지. 이렇게 가는데 이쯤 가거든. 이쯤 가. 이게 안 보인다고.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보이는데 빨리 가면 이게 안 보인다고. 코너를 딱 도는데 야 요다 이래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한 3번 쏘갔습니다. 요쯤인데 어디지? 항상 이쯤 오면 야야씨 요다 이러면은 차를 돌릴 수가 없죠. 큰일 납니다. 돌리기가 백도 못합니다. 왜냐면 후진하면 여기 커브길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항상 여기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 클라이언트 땅이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여기 뒤에까지 있어요. 뒤에까지 우리 클라이언트 땅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 땅이 여기인데 처음에 펜션을 여기 앉히려고 했어요. 근데 도로에서 우리 건물까지 한 5-6m 정도 레벨 차이가 나요. 클라이언트는 이 땅을 일단은 다 살리고 싶은 거지. 이왕 공사할 때 여기도 건물 하나 올려서 전을 대로 바꾸고 싶다,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싶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요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맹지가 될 거 아니야.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도로로 만들어내면 우리 클라이언트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면적의 손해는 있지만 다시 이 정도는 대지로서 활용이 가능하잖아. 도로랑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레벨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주차를 뺑글뺑글 돌죠. 그러면 램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사각은 낮아진다 이거예요. 뺑글뺑글 돌면 돌수록 낮아지나요. 도로를 맹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면 경사각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도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사각을 맞추고 법적 허가 기준대로 맞추기 위해서 레벨을 낮춰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에 대한 손해는 있지만 이 땅도 차후에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을 한번 볼게요. 대지의 면적입니다. 대지가 하나 있고요. 전이 두 개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를 전체로 만들면 대지의 손해가 굉장하다. 그러면은 대지 자체를 레벨을 주면 어떻겠냐 우리가.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빼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면 부지 빠지는 거는 굉장히 작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되면 도로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맹지가 또 여전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게 별로 안 높아 보이죠. 이 차 위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차가 이만큼 작아요. 차가 여기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 경사가 제법 심했습니다. 이게 차가 많이 경사도를 높여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팠습니다. 파가지고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처음에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만져야 되겠다. 어떻게든 주택을 할 거면 이 부분을 만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지하층으로 다 팠어요. 이렇게 진입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는 창고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 헛벽 만드는 거. 사실 이게 건물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레벨 차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지하층이 들어가는 경사도예요. 이렇게 도로에서 이 지하층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경사도를 이만큼만 올리면.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지하층 차 두 대가 쭉 들어서 촥촥 정차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 트렌치 시설이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비를 안 맞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급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지하에 주차 딱 해놨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곤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디테일이죠. 여기 지하층이고 대묘기가 있는 자리라서 홀을 뚫어 놓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앞전에 디테일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죠. 영상에 다 있습니다. 물이 혹시나 습기가 차서 결로가 생기면 물이 떨어지고 이 길로 물길을 통해서 물이 빠지고, 여기는 도막방수하고 하는, 바람도 통하게 하는 공법인데, 요 초록색 라인은 전부 다 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차가 탁탁 들어왔으면 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꺾어서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서 탁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쫙 펼쳐집니다. 나도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를 공부를 많이 하거든.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건축 관련한 유튜버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난 진짜 한 3-4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저보다 구독자도 더 많아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텐션이 높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와, 이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아주 얇고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거잖아. 열정이 확 이랬다가 확 줄어드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아주 얇고 길게 우리 구독자 수위처럼 극단적인 변화 없이 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이 멋집니다 이거 못해요. 멋있습니다. 요 바다가 딱 있거든요. 바다가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침실이 있어요. 침실 쭉 들어오면 복도가 있고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안방에서 보시면 여기 창이 하나 쭉 있죠. 그리고 여기 복도에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뭐다? 조경이다. 대나무 숲을 보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누웠을 때 대나무를 바로 볼 수 있는 약간 선큰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외부예요, 외부. 요 공간은 여기 고민을 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조경이 좋을지 아니면 텐마루를 넣어서 텐마루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햇빛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비 오면 빗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 오면 눈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요. 자, 다용도실이 여기 있고 문이 이렇게 나가 있죠. 자, 이것도 진출입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간이 자리가 많이 남잖아. 요쪽인데 장독대나 뭐 이런 걸 뒤에 넣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고, 그리고 집에서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5개의 계단도 있어요. 밖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바로 현관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2층으로 가도 돼요. 자녀가 있으신데 암만 자식 부모 관계라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부모가 자녀한테 서운해서 꼴도 보기 싫은 경우가 있을 거고, 자녀가 이제 엄마한테 서운해가지고 서먹서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로 쌩 하고 이렇게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가야지,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지방에 올라가야지, 엄마한테 다녀왔다 얘기하고 네 방에 들어가야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인 예의는 다 갖추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선호들 하십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만 가더라도 물론 한 지붕 아래 가족이긴 하지만 자기 집에 자기 방으로 가는 길이 또 따로 있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 또는 내 와이프가 시댁살이를 하든 처가살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끔. 자, 2층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온단 말이지. 현관을 들어와. 현관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침실이 있고요. 다용도실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거실이 같이 돼 있어요. 욕실이 옆에 딸려 붙어 있고요. 작은 냉장고와 주방까지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살림도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침실에서 나갈 수 있는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쉴 수도 있고 조경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요. 거실에서 나와서 이 부분 1층 천정 부분이죠. 이 부분이 다 테라스예요. 베란다에 너무 촌수 누가 있는데 이거 누가 있는 거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뭐 아무튼 베란다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도록 할게요. 이 베란다로 나와서 여기서 유리난간이 쓴단 말이에요. 강화 유리난간 설치돼 있죠. 유리난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서 얼마나 재밌게 쉴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루프탑이죠 그냥. 여기는 정면도 딱 도로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도로, 여기가 내가 딱 여기 도로에 서 있어. 그러면 차 파킹하고 여기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현관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스케치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장에서 오면은 샷다로 들어갑니다. 샷다로 들어가서 쭉 들어왔다. 들어오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형성이 돼요. 생각보다 넓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올라가면 이 계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공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난간이 조금 높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난간이 원래 좀 이렇게 높았습니다. 요것도 높았고 다 높았어요. 전 좀 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을 타고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타고 올라갈 수 있죠. 2층으로. 자, 여기는 현무암 판인데, 현무암 쌓기인데, 여기는 이제 뷰가 열리는 쪽은 열어주려고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약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면은 집 앞인데 약간 제주도에 온 느낌. 이렇게 돼 있으면 딱 그 거실에 딱 앉았을 때 밑에 자질구리하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바로 바다가 딱 보입니다. 현무암 담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바로 바다가 딱 보여요. 큰일 납니다. 바다에 온 느낌. 바다에 온 느낌 아니고 바다니까. 바로 앞이 바다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은 잘랐어요. 난간을 대신해서. 그리고 요 반대쪽에는 전부 다 옹벽으로 막으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었고 2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는 겁니다. 베란다에서 나오면 이렇게 난간이 설치가 돼 있어요. 난간이 설치가 돼 있고 조금 아늑하죠. 밑에는 조경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게 옥상으로 낙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배관이 막힐 수도 있고 하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집이. 여기 창고. 창고는 사실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고 이렇게 난간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 형태가 완성이 될 텐데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이미지 외부 마감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들어가고 이건 셔터예요. 셔터. 주차장 들어가고 올라와서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사람이 딱 걸어가면서 점점 몸이 보이는 거지. 점점 몸이 보였다가 점점 몸이 가려져. 머리만 보여. 없어져. 이거는 변경 전에 도면인 것 같은데 난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바꾼 겁니다. 이거 좀 이렇게 깎아내자라고. 깎아낸 그림이 여기 있죠. 깎아낸 거. 깎아낸 그림을 보면 싹 없어져서 머리만 좀 보입니다. 갑자기 또 계단 올라오면서 몸이 싹 보여요. 디자인에 관여하지 않은 남이 봤을 때는 뭐 그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여기 유리 난간이 있죠. 이게 만약 떨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뷰가 좋은 공간인데 철제로 된 난간을 하게 되면 아파트 난간 있잖아요. 아파트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걸 요즘엔 유리 난간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내부 디자인 1층 한번 볼게요. 복도 쪽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텔식 화장실이 요즘 유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텔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조명이 너무 환하고 너무 밝으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의 버튼에 같이 다 켜지는 거는 간접등 하나면 돼요. 그리고 샤워 부스에 하나, 양변기에 하나 있다면 이거는 각각 열어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있잖아요. 눈 비비고 잠결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불을 딱 켰는데 너무 밝아 이게. 잠 다 깨버립니다. 한 개 딱 켰는데 은은하게 이제 불이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내 발은 보이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보이는 그런 조명들이 호텔 조명들이죠. 우리 직원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조명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공장에 보니까요. 공장에서 조명을 이미 만들어 놨고 뭐 이런 식으로 조명을 넣는 거예요.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비싸 보입니다. 보고 있죠. 담당자 보고 있겠죠. 그리고 페트죠. 이게 가구예요. 가구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싹 같이 말아 돌린 것 같은데 너무 잘해놨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담당 직원이 이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이에요. 야, 이건 또 포함인 거야? 아니겠지? 물론 이게 우리가 실행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실행 예산에 맞게끔 하면은 관계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야, 잘해줬네요. 자, 이런 거실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갤러리고요. 여기도 화장실 핀 조명 딱 2개 있죠.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 하나의 느낌으로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매립 선반. 이게 조적벽 안에 선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반을 짜서 넣는 건데 때에 따라서 여기도 선반인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바로 붙여서 이쪽은 이런 공간이 없이 벽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붙이는 곳도 많던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두 개 밸런스 안 맞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밸런스 맞죠? 이게 은근히 이게 디테일이에요. 이 친구가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지적할 거 알고 요 유리벽 있죠? 이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에서 요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맞췄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맞춘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을 맞춰야 되고 이 각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에 빠진 공간과 여기에 빠진 공간의 어떤 와이드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2층은 여기 따님이 거주하실 공간입니다. 따님이 요청한 대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현장이에요. 여기 핀 조명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이 실링팬 설치를 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실링팬 주변에 가까운 날개 주변에 조명이 있으면 실링팬이 돌아가면서 번쩍 합니다. 뱅글 번쩍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부분 주위에서 실링팬이 돌아가는 그 주변 반경으로는 조명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모르고 했다가 다시 뜯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 또 여기 매입 조명이 하나 또 들어갔네요. 이게 뭐냐면 또 아일랜드 식탁만 완전 스포트 해주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이게 좋아요. 이 조명에 불만 켜면 약간 지조실 온 느낌? 아니 영화에서, 아니 내가 지조실 간 게 아니고 영화에서 보면 약간 범죄자 지조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 마치고 와서 맥주를 한 잔 마시던 와인이든 위스키를 한 잔 마시더라도 좀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는 조명입니다. 여기도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는 방입니다. 화장대가 있네요. 여기 또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욕조 형태로 만든 현장입니다. 프로젝트 W 현장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일바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요즘에 매번 좀 그래요. 이게 뭐 보면 조금 회의감이 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날 한두 번입니까? 또 저는 회의감 오는 이 시기를 좀 좋아해요. 또 나름 고독하고 회의감 오고 할 때 항상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좋게 받아들이고 또 이 회의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박 대표 좋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W 현장의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이제 고급 주택이죠.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 주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긴 했지만 자재들의 스펙들이 굉장히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기업 이윤이 목적이어야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드디어 이윤에 손을 안 댔습니다 라고 칭찬받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떳떳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실이 이런 상황인데. 자, 반갑습니다. 위치암 신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소모임 10월 15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대구에서 소모임을 한다고 앞전 컨텐츠에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대구냐 이런 질문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앞전에 저희가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 밑으로 계시는 분들께서 왜 위에서 하냐, 좀 가까우면 좀 참석하고 싶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 경기권에서도 소모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던 것이고, 앞전에 서울에서 했었으니까 제가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 너무 머니까 2시간 정도 내려오면은 대구니까 차 타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니까 사실 대전이 정중앙인데, 대전, 청주 이쪽이 중앙인데 그쪽에서 하지 않고 대구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구에 저 연고도 없어요. 지금 대구에는 현장도 없습니다. 그 위치랑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저희가 다 섭외를 했어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라는 대구 소재지에 있는 스튜디오를 대여를 했고요. 대구시 동구 효동로 2길 47-8 3층입니다. 오른쪽 호실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공지를 나중에 참고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무료 주차장이 있고요.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편을 봤을 때는 도보로 한 2분 정도의 거리라고 나와 있네요. 아양역에서 도보 5분 정도의 거리 이고, 요 터미널도 같이 공지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 주제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소모임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눈으로 보고 얼굴 보고 이제 대화하는 것과 제가 사연 읽고 말씀해 드리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나 아이템들을 공유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텐츠로 이게 만들어서 사연을 읽어 드리는 거는 질문을 못 받잖아요. 여러 질문들을 받으면서 다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료는 없는데 댓글로라도 참석 의사가 있으시면은 의사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원가 공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가 공개할 때는 댓글 많이 달려요. 요즘에 근데 일반적인 영상에도 긍정적인 댓글이 조금 많이 올라오더라. 그 원가 공개에 비해서는 아주 뭐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발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떡상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는 채널이에요. 이건 너무 가파른가? 한 이 정도 곡선, 이 정도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 우상향은 맞습니다. 이 채널이 뭐 수익의 목적도 아니고 정보 공유에 관련된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지금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노려서 떡상을 기대한다. 저는 절대 기대 안 합니다.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이 있으면 제가 이게 촬영하는데 의미가 좀 더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품질 좋게 해서 송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뀌어가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면 구독과 좋아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원가 공개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컨텐츠 상에 시간적 순서가 있죠. 디자인 컨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약하면서 견적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드리고 타임랩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가 공개가 된 후에 그 현장 촬영본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전 현장들까지는 견적서 언급이 빠진 현장이 많은데 이 현장까지 견적서 촬영은 하지 못했던 현장이었어요. 이때 이게 우리 채널을 애용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때 한참 바쁠 때라 가지고 못했다, 또는 채널의 방향성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 기간도 있고 공사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시기를 보고 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1년 전쯤에 시작됐던 현장들은 견적서에 대한 촬영이 빠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견적서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컨셉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해드렸었고 타임랩스가 공개가 된 후에 원가 공개가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아직 타임랩스는 작업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임랩스를 송출하기 전에 원가 공개부터 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 앞전 현장들부터 제가 사실 수익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급작스러운 어떤 경제적 이슈들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건축 원자재의 값도 급상승하는 바람에 긴급 자재 발주 요청서를 보내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자재를 미리 사자라고 해서 자재를 사놨는데 그 사놓는 바람에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견적을 뽑게 되면 자재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재비에 대해서 전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자재를 산다고 해서 엄청난 큰 금액을 더 달라?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자재값들은 어떻게든 공사하면서 만회할 생각을 했었고, 무조건 오르기로 약속된 레미콘대와 철근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받고 자재를 미리 사두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철근대하고 레미콘대에서는 조금 아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제 철근 레미콘 값이 오르면서 쇠값도 오르고 그러면서 알루미늄 샤시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커튼홀바라 그러는데 그 커튼홀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리의 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재의 값이 급상승하게 되었죠, 사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속적으로 이제 손해가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재비가 오름에 따라서 노무비가 올랐어요. 각종 노임들이 또 급상승해 버렸어요. 이게 불과 4년 전만 해도 내장 목수의 비용이 27만원, 기계대 포함 27만원에 따라오는 기공들 22만원 뭐 이런 식으로 노임을 주고 우리가 이제 내장 작업을 시켰는데 지금 35만원이에요. 오라지 금액이 기계대 포함 35만원에 데리고 오는 목수 기공들 28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 금액 자체가 또 오르게 되면서 이 공사비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었다. 이전 영상이 영천에 있는 서울 그 공원, 땡공원, 이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런 악감정이 있어서 서울 계공원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친근한 표현으로 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개라는 단어는 빼지 서울 강아지 공원으로 하지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상호를 정하는 게 건축주가 정한 거라서 항상 저는 대변을 했어요. 그런 나쁜 의미 아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도 강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청 큰 거 키우고 계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애견 카페를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실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 현장까지의 손해가 엄청 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손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손해가 조금 많이 줄긴 했어요. 사실 거진 실행가에 맞게 끝났다 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경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대입을 한다면 거진 비슷하게 공사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W 현장의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이제 고급 주택이죠.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 주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긴 했지만 자재들의 스펙들이 굉장히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현장들이 좀 처음부터 조금 많이 달랐던 현장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펜션을 짓기 위해서 건축 의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긴 했어요. 펜션을 지을까, 내 집을 지을까,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셨던 입장이었어 가지고 결국 이제 펜션을 짓자
라고 결정을 내고 설계도면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나 펜션 아닌 것 같다. 다시 주택으로 하자. 라고 해서 주택으로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2번 했던 현장이고 내역 작업도 한 2번 했던 그냥 곱빼기 2로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과는 좀 많이 다른 펜션이 아닌 주택공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공사, 토목공사, 철근공사 이렇게 쭉 내려온 순서는 똑같다 보면 돼요. 저희가 원래 했던 기존의 방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가설공사에서 1,600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1,0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토공사에서 여기 조금 더 돈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다기보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포장공사. 포장공사의 금액이 0원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0원으로 포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토공사로 올라간 모양이야. 토공사. 현장에서는 포장공사를 별도로 보지 않고 토공사로 마감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토공사 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2억 1,700만 원에 끝내기로 했으나 조금 2천만 원 오버된 금액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도 사실 계속 그 물가가 오르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탁 잘라가지고 얼마다라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할증을 조금 붙여서 올라갈 것이다 판단을 하고 견적을 잡았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타일 공사와 석공사가 6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돼 있죠. 타일 공사가 6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 들었어요. 2,500만 원이. 석공사는 60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지만 4,200만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추가 공사 금액이 여기 되어 있죠. 이 중에 약 한 3,500만 원 정도 석공사에 들어갔던 공사야. 돈이 투입이 된 현장입니다. 우리가 외부 마감을 사실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건물이 외형이 잘 빠지기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거 페인트로 마감하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돌을 붙이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요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전체로 바꾸면 비용이 조금 더 훨씬 많이 나올 것이고,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재료 분리를 해서 안 보이는 부분은 스타코 플렉스로 하고, 노출되는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대리석으로 하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거진 반반이잖아요. 노출되는 면이 전면과 우측면, 비노출되는 부위가 좌측면과 배면 이 부분이었는데 전체로 다 한 8천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8, 9천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이는 부분만 석공사 합시다 해가지고 딱 3,500만 원 정도로 추라해보고 석공사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석공사가 올라가게 된 거고, 타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테리어 팀에서 공사하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건축 자금은 공사 과정 속에서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실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는 건축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픽스하고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예산만 보호해준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끝나기 한 2달 전부터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도면을 확 치면서 실행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예산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측정을 했다라고 본다면 실행비에서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그 디자이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투입하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견적서를 잡을 때 인테리어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일 뿐이고, 그 인테리어에 대한 총 토탈 예산을 가지고 실행 때 설계 변경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 원인 공사가 2,500만 원 해가지고 실행을 잘못 잡아서 증액됐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600만 원을 잡아놨지만 2,500만 원에 시공을 했고요. 목공사도 1,000만 원 잡아놨지만
4천만 원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공사 비용에서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많이 줄였다라는 거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공사 2천만 원 잡았는데 여기서 500만 원 줄인 상태고요. 아, 여기 조적공사가 빠졌네요. 조적공사가 견적에는 빠져 있는데 실행하면서 조적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도면에 없었는데 여기 지층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연적인 어떤 대지와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조적을 쌓아라. 통수로를 안 만들면 안 된다. 에어포켓을 만들어 놔야 거기서 이제 결로 현상이라든지 그 어떤 습함을 잡을 수 있으니 여기 조적 벽돌 쌓아라. 부장님 이거 쌓으십시오. 견적이 없는데 그 견적이 있든 없든 일단 쌓는 것도 맞다 해서 쌓아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거고, 금속공사에서 돈이 좀 초과가 됐네요. 한 1200만 원 오바를 탔고요. 오바 탔다기보다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점점점 초과되는 부분이 생기고 빠지고 하긴 하죠. 자, 여기 미장공사는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여기도 오바를 탔고요. 창호공사는 예산 안에서 끝냈고, 자, 유리공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보면 돼요. 여기 안에 창호공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도장공사가 아마도 수장공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게 50만 원 잡은 게 수장공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0인데 5,100만 원. 홈통공사, 우호수공사 이건 전부 토목으로 빠졌겠죠. 이만큼은 토목공사로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토목공사 비용으로 추가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추 비슷하게 끝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창고, 철골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짓고 그 옆에 요만한 창고를 하나 또 지었어요. 시행을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고 토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많이 달라져요. 토지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제법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대지 분할을 애초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 우리 1번 지역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1번 지역에 건물을 지었는데, 자, 1번만 이렇게 짓게 되면 이 부분만 대지로 바뀌잖아. 그래서 1번 지역만 여기가 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대로. 근데 혹자들이 이렇게 하죠. 야, 그러면 야,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거 전부 다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허가가 안 돼요. 전을 대로 바꾸는 작업이 전부 다 되면 좋겠지만 300평 이상 잘 되지가 않거든요. 허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나의 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필지 만들고, 이렇게 여기 만약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게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맹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맹지로 만들 수는 없고 해서 여기 2번, 여기 3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지를 잘라서 만들었어요. 전을 대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건축물이 하나 있어야 돼. 건물이.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대로 바꾸고 싶은 욕심은 있으시나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다.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창고 하나 만들자. 가설 창고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진행했는데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가설 창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창고를 지으면서도 이제 집이 계속 멋져지니까 이상한 창고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징크로 바꾸고 그 안에 화장실도 좀 넣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여기 창고 공사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창고 공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고 공사가 마무리되죠. 창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면서 사실 직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영 처리를 해서 많이 아꼈어요. 설비랑 전기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 공사 금액은 창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협의가 된 추가 금액, 그게 추가 금액이라 할 수 없어요. 이 견적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석공사 하는 거랑 자질구레하게 몇백만 원, 이게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4,400만 원에 협의를 받던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험료, 노무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부가세랑 공사 총계를 따졌을 때 6억 7,599만 5,707원, 6억 7,600만 원이죠. 6억 7,600만 원이 견적가가 되고, 실행공사비를 보면은 견적가에서 우리가 열심히 조금 더 직영으로 두드리 깨면서 4천만 원을 벌어냈다라고 보면은 참 좋겠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따졌을 때는 수익이 맞습니다. 일단 4천만 원 아낀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험료 안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건설을 하면 건설공제조합이 현장 신고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현장 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매달 이제 돈이 나왔답니다. 얼마 내세요? 세무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노무 신고를 해요. 이번 달에는 홍길동과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3번 썼습니다. 며칠 했었고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기 처리돼가지고 세금 다 빼고 막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험료가 매달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너무 일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매달 이걸 내고 매달 계산해가지고 격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해서 나라에서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걸로. 그러면 2022년도에 했던 모든 현장의 보험료를 2023년 3월에 냅니다. 예상 금액이 나와요. 얼마가 청구됐고 얼마가 될 것인가의 예상 금액이 나오지만 실제로 계산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적인 금액만 나온다. 이번 연도 3월 달에 우리가 얼마 냈냐면 한 4억 정도 낸 것 같아. 내년에도 또 얼마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도 한 그만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접 노무비 안 들어가 있죠. 간접 노무비가 뭐냐면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디자인팀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설계도면 이런데 이것 좀 변경해 줄 수 있나요? 이것 좀 적용해서 3D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또는 현장 나와서 감리가 필요해서 우리 소장이 우리 설계팀한테 전화해서 나와서 확인해봐라 기타 등등 그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도면을 계속 바꾸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뭐 물론 건축사무소 소장 협력업체에서 최종 설계 변경과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건축주랑 소장이랑 소통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시공사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공사로 바로 우리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우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해야만 일이 좀 더 빠르고 현장에서 생긴 문제들 대처가 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노무비들이 산정이 되고요. 그래, 안전관리비는 아무튼 연락이 옵니다. 안전모 구비가 되어 있는지, 조끼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화를 신고 하는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자재들을 수급해서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게 본사의 업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도 빠져 있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우리 소장 급여가 들어가요. 우리 소장이 숙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거기 현장에서 잔단 말이에요. 현장 주변에. 그러면 집값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식비라든지 가스비,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일반 관리비로 보자면 현장 청소한다든지 현장이 지저분해서 인력을 불러서 청소를 한다든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인력을 불러서 뭔가 절단하고 자르고 재단하고 한다든지 뭐 그런 비용이 경비 및 일반 관리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 4천만 원 이상 남았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천만 원 정도만 딱 남았다. 그래서 간전 노무비, 뭐 보험료, 기타 등등 이거 다 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거는 없었다. 다만 이윤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죠. 왜냐하면 그전 현장 같은 경우에 이윤까지 싹 다 투자해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현장은 그 이윤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기업 이윤이 목적이어야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드디어 이윤에 손을 안 댔습니다라고 칭찬받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떳떳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실 이런 상황인데 뭐 제가 경영을 배웠거나 대학을 좋은 데 나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거나 수학이 빨랐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집에 계시는 우리 부친 어른도 사업에 관한 어떤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도 아니시고 사업을 하셨던 분도 아니시고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까먹으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뭐 아무튼 이윤에는 손을 안 댔으니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 공사는 더 잘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